수요 설교하겠습니다. 수요 설교가요, 예상치 못한, 오늘 제가 로마서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낮에 묵상하다가 준비한 설교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오늘 칼빈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칼빈이 살인자냐, 살인자 아니냐. 실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칼빈이 100% 살인자인지 아니면 뭐 살인자가 아닌지 그거를 어차피 죽은 사람이고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100%알 수는 없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역사적인 사료는 칼빈이 살인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빈이 살인자면 어떻고 살인자가 아니면 또 어때? 우리의 기준은 칼빈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준은 칼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저는 칼빈을 갖고 옳다 그러다 왈가불가하는 게 참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칼빈이 뿌려놓은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게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일부 지금 동영상에서 칼빈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유튜브에서 그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회복 카페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그 유튜브에 대한 반박을 오랜만에 반박 설교네요. 먼저 좀 해드리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겠습니다. 먼저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회복교회 카페에 오면 어, 잠깐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왜 이러니? 회복교회 카페에 오시면 전사님 칼빈에 대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가 하나 나오거든요. 젊은 전사님께서 칼빈이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이렇게 나름 논리를 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분이 칼빈의 거대 동상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동상으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는 어떻게 칼빈이 살인자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서두를 연 건데 그분은 처음부터 잘못됐죠. 동상이 있으면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스탈린은 뭡니까? 스탈린이 소련에 가면 거대한 동상이 있죠. 어마어마한 동상이 있죠. 스탈린이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 아닌 거예요? 소련 사람들이 스탈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을 기리는 동상이 많습니다. 제법 곳곳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친일 행적 안 한 거예요? 동상이 있으니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거대 동상이 있고 사람들이 그 동상에서 좋게 평가하니까 살인자가 아니다? 이거는 논리도 아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분도 그냥 그렇게 크게 주장하는 바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칼빈이 시민권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 권한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위키백과에서 칼빈을 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위키백과에서 잠깐만요. 실제 여러분 위키 쳐보세요. 칼빈 쳐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이 제네바 시의회에서 승인된 다음 날인 1541년 11월 21일에 시민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는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칼뱅도 이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1543년 1월 28일에 제네바 총회는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민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제외된 부분도 1544년 초에 채택되었다. 자, 지금 시민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의회 위원을 임명하는데 칼뱅이 위원회 일원이었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위키백과에 칼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 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시민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민들의 시민법을 제정하는 그 법을 만드는 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런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들이 살고 먹고 자고 입고 그 제네바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제정하는 그 제정의 위원회 일원으로 칼빈이 채택됐다니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 얘기 김만우 전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시민권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가 아무런 권한과 권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모르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 전사님께서. 따라서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주장도요, 근거도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그닥 뭐라고 말할까, 그닥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이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이 칼빈과 틀어졌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칼빈을 살인자로 몰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스텔리오가요, 여러분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카스텔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카스텔리오 1515년, 1564년 칼빈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무명인도 아니었습니다. 칼빈의 동료였는데요. 제네바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이 카스텔로라는 사람이 이 칼빈의 살인에 대해서 증명해준 사람이거든요. 글로써 역사에서. 근데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 전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칼빈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치면 구글에서 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글들이 나와요. 대부분 다 칼빈 교리 목사님들이 쓴 글들인데, 거기 보면 이 카스텔로의 증언을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카스텔로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시대, 동시대 목사님들에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네바 신학교, 당대 제네바 신학교의 교장이었다니까요. 칼빈의 동료였고요. 그리고 당대에 이미 베스트셀러를 책을 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글이 공상소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그게 더 불성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카스텔로뿐만 아니고 스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거든요. 이게 스테판 츠바이크가 무슨 책을 썼냐면 칼빈에 대항하여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일종의 전기 형식으로 쓴 건데요. 그분의 글도 많은 사람들이 비평하고 스테판 츠바이크에 보면 칼빈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글에 있는 내용 중에, 물론 이 책도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제 강의나 칼빈의 학살 이렇게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걸 제 입만 더러워질 뿐이고요. 그냥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 스테판 츠바이크 그리고 카스텔로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의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전사님의 주장은 그분들이 그 칼뱅과 틀어졌기 때문에 칼뱅을 비난하기 위해서 칼빈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칼빈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역사의 거짓말로 그렇게 위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요. 칼빈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어요. 칼빈이요. 그 세베라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세베라투스라는 사람을 화형시켰어요. 자신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형시키고 나서 그 다음 해 자기의 신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통신앙 옹호론 이란 책을 칼빈이 썼거든요. 전통신앙 옹호론. 디펜시오 원문에는 디펜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페이지 87, 88 출처는 스탠포드 리버 Did Calvin murder Severus?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그 정통신앙 옹호론 여기에 이 사람 칼빈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파괴한 사람을 내가 다시 죽이고 싶어하는 잔악성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사실에 기뻐한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나는 잔인하. 그래, 나 잔인해. 그래서 내가 파괴한 사람을 내가 다시 죽이고 싶어하는 잔악성에 대해 사람들이 이 제네바 시민이 나한테 비난하는데 나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 사실에 나는 기뻐. 물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칼빈은요, 마치 그 구약 때 그 범죄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동침을 하고 막 이런 그 괴팍한 짓은 몰래에게 자녀를 불로 살라 죽이고 이런 진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거랑 이거는 다르죠. 근데 칼빈은 자기가 이 이단 학설로부터 이 하나님을 지켜낸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졌어요. 사단이 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의 그 책임감? 칼빈은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리고 칼뱅은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들은요, 출처가 다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 칼빈의 만행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그냥 내가 복음이에요. 어디 책의 역사서에 나온 것도 없고요. 그냥 정황 증거상, 아까처럼 동상이 있어 사람들이, 칼빈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될 수, 이런 식의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나 칼빈이 지금 또 노골적으로 포악한 말을 좀 보세요. 우리는 개들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즐겁게 말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잔인해져야 하고 인간적 애정을 모두 발꿈치 아래 부셔야 한다. 레이놀스 Religion's Liberty in Western Thought 라는 책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있는 겁니다.
1542년 2월 16일자 당시 종교법원의 회의록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거든요. 1542년도 칼빈 당시의 그 종교법원의 회의록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카톨릭의 책 성자들의 생애라는 책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서 출두했고 어느 이발사는 사제에게 삭발식을 해주었다고 고소되었다. 어느 금속공은 미사에 쓸 잔을 만들어 주었다고 적발되었고 어떤 이는 교황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재판을 하였다. 이게 실제 지금 회의록에 보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제네바는요, 로마 카톨릭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옹호하는, 제가 지금 로마 카톨릭을 옹호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이게 변화되는 시점이니까 로마 카톨릭이 오래 길들여 있다가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 중이니까 살짝살짝 그런 개념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옹호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두 다 적발해가지고 시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당시 제네바의 교회가 얼마나 탄압적이고 공포 정치를 단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칼빈은 그런 종교 회의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뭐 칼빈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 칼빈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회 시조가 칼빈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칼빈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종교회의국 그 당시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칼빈의 장로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다시요. 그 당시 종교회의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칼빈은 시민권도 없고 칼빈은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은 종교회의국에서 죽인 거지 칼빈이 죽인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칼빈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칼빈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장로교의 시조가 되냐 이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5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 세계를 진동하고 있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 나 이게 직업을 변호사로 바꿔야 되는가 봐, 이거 진짜. 검사나 변호사로 이거. 제 말이 틀립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면 지금까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야죠. 그 당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거죠. 논리가 그렇게 A는 B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A가 갑자기 Z가 됩니까? 아, 이게 참 사람들이 참. 아, 나 이거 법 공부해야지 변호사 하랍니다. 이거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사님께서 얘기한 뭐 카스텔리오가 칼빈과 틀어졌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칼빈을 살인자로 몰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가복음이신 겁니다. 어쨌든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시대에 살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 이 역사마저도 우리가 부정을 한다면, 이 글에 돼 있는 역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기록들, 조선왕조 실록부터 해가지고, 뭐, 로마인 연대 이야기, 그리고 뭐, 타키투스 역사서,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부인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사서라고 나왔던, 전 세계 역사서라고 나왔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부인해야죠. 그 논리라면. 어쨌든 지금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역사는 나와요.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도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요.
제네바 신학교의 교장이란 사람, 그리고 당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없어요, 현재까지. 모두 다 그냥 칼빈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겠어? 라고 말하는 정황 증거 외에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유튜브를 제가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그분의 주장 중에 칼빈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직접적인 명확한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를 하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모두 다 정황 증거뿐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정황 증거는요, 증거로 채택 안 됩니다. 아무리 살인자가 심증이 있어도요,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증거 채택인 겁니다. 지금 이분의 주장을 보세요. 동상이 있으니 살인자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시민권이 없으니 살인자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카스텔리오가 칼빈과 틀어져서 거짓말을 유포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법정에서 칼빈을 변호해 보세요. 판사가 뭐라고 말할지 변호해 보시라고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변호인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는 증언들은 다수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 하여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문서에 칼빈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문서에 카스텔리오는 칼빈을 그 시샘해가지고 칼빈을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로 했다. 이런 문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없어요, 근데. 반면 칼빈이 누구를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학살의 증거들은요, 만행들은요, 제법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칼빈의 학살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분 주장은 이거예요. 당시 칼빈과 로마 카톨릭은 싸우고 있었는데 칼빈의 흠을 잡기 위해서는 칼빈이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내용들을 유포해서 자 봐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냐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학살자가 아니다 라는 정말 개그 콘서트 천회보다 더 웃기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 자체가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칼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종교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잡아다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말이죠. 본인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칼빈에게 너 뭔데 살인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뒤가 굴인데, 내 뒤가 굴인데. 내가 지금 똥을 싸고 똥을 안 닦았는데 겨묻은 칼빈한테 야, 너 얼굴에 겨 묻었다. 지 얼굴엔 똥이 묻어 있는데. 당연히 칼빈의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로마 카톨릭이. 지들이 하는 짓인데.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제네바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런데 어떻게 칼빈이 살인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또 무슨 논리입니까? 이분은 국어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국어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인과 관계가 안 맞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칼빈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그러면 스탈린이 살인을 막 할 때, 러시아에서 인구가 불어나면 스탈린은 살인을 안 한 건가요? 7천만 명을 안 죽인 건가요? 7명만 죽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논리가 성립됩니까? 이런 자가당착식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네바의 인구가 늘어난 역학이 있겠죠. 뭐 그 당시 뭐 산업이 활성화됐다든가, 그 당시 뭐 다른데 뭐 산업이 안 좋아가지고 이쪽이 번창해가지고 늘어났다든가, 갑자기 애들을 많이 낳았다든가, 뭐 다양한 이유가 근거가 있었겠죠. 그리고 칼빈이 무슨 뭐, 1000명을 죽였습니까? 2000명을 죽였습니까? 10,000명을 죽였습니까? 기록된 거는 그래도 100명 내외인데, 13,000명 중에서 100명 내외, 물론 많이 죽인 거죠. 그거랑 인구 증가가 뭔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구가 늘어났는데 칼빈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그 유튜브의 전사님의 주장은요,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누구도 그를 딱 들으면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물증이 없습니다. 심증은 있죠. 그분은 지금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심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증은 다시 얘기지만 법정에서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심지어요, 법정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앞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영식이가 영수를 죽이는 걸 봤어요. 영식이가, 아니, 제가 관훈이가 있어요. 세 명이 있어요. 관훈이, 영식이, 영수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영식이가 영수를 죽였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근데 영식이가 저를 보면서 씩 웃더니요. 그 칼을 저 태평양 한가운데다 버려버렸어요. 여기서 성남에서 칼을 던졌는데 얘가 팔 힘이 어찌나 좋은지 저 태평양까지 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주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처에 CCTV 아무것도 없었어. 목격자는 하나뿐이야. 내가 가서 법원에서 증인을 했어요. 증인을 섰어요. 근데 막 조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물증이 없어요. 영식이 구속 안 됩니다. 무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걸 알려면 영식이가 감옥에 가려면요. 잠수부 2천만 명을 동원해서요. 2억만 명을 동원해서요. 태평양을 다 뒤져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태평양 뒤지다가 고래랑 막 싸우기도 하겠죠. 상어의 입을 딱 잡고 야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네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싸우기도 하겠죠. 어쨌든 잠수부 2억 명이 가가지고요. 영식이의 지문이 묻은 그 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법정에 딱 내야 돼. 이걸로 영식이가 영수를 죽였습니다. 지문 분석해. 영식이 손 갖고 와. 자 지문대 찡. 그래 맞네 이 칼로. 너 엄마 너 무기징역이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건이 하나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 문건이. 인터넷을 다 뒤져보세요. 칼빈 쳐가지고 구글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뒤져보세요. 저는 오늘 한 2시간 동안 칼빈만 뒤졌거든요. 칼빈 살인 그 검색어 넣어가지고요. 제가 그것만 뒤졌거든요, 오늘.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칼빈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뭐 100%는 모르겠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과거 일을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역사의 기록은 칼빈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증언은 있는데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없다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야기하셔야죠. 따라서 적어도 유튜브 상에서 그 전도사님이 말한 칼빈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그 증거들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팩트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그 유튜브에서 전사님도 얘기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또 있죠. 제가 강의했던 거 있죠. 그로 인해서 나온 이중 예정.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예정됐다.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선택됐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고 그가 선택됐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적으로 견인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걔는 견인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회개시킨다. 그래서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잉태시킨 그 원흉, 칼빈 교리. 저는 그게 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칼빈이 살인을 했든 칼빈이 살인을 하지 않았든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는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전 교인들에게 유포하기 했고 전 교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여서 오늘날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천국을 다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시대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런 소스와 그런 원인을 제공시킨 본질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 칼빈 교리, 칼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회복교회가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칼빈이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교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핵심으로 쟁점 삼아서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신학이 아닌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초해야 된다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디 칼빈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칼빈이 만든 교리가 정상적이고 성경적이다 라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명한 판단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칼빈이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우리는 100%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만들어 놓은 교리가 오늘날 한국교를 부패시키고 있는 가장 큰 존벌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깨달아서 잘 헤아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5대 교리로부터 벗어나 신앙적인 성경적인 구원론을 더 가슴에 잘 새기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를 가지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